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남매들끼리, 그러니까 배다른 남매들끼리만 이제 부부가 거의 돼요. 근데 이 투탕카멘의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와 그냥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고모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삼촌이기도 한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뭐 곧바로 이야기 시작하죠.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었던 게 아케나텐이에요. 맞아요. 아케나텐. 기억나요. 그 파라오 투탕카멘의 아버지이고 이제 이상한 모습의 신체로 네.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얼 모습의 신체다. 그 다음에 아마 아케나텐과 관련한 그 아케나텐의 종교기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요 관 자체가 이제 아케나텐의 관으로 추정이 된다. 왜냐? 이렇게 얼굴이 우와. 인위적으로 요거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이거 안 보여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예, 요 관이 KV-55 그러니까 왕들의 계곡 55호분에서 출토된 나무로 만들어지고 이제 금박을 입힌 그런 관인데 안에서 시신이 나왔어요. 남성의 시신인데 네. 남성의 미이라죠. 자, 근데 아케나텐의 시신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관은 인위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인 손상. 예, 아케나텐은 근데 죽고 나서 후대 파라오들이 이 사람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하거든요. 일종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단으로 취급을 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시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케나텐이 남겨놓은 여러 흔적들을 다 지워요. 네. 왕실에서 정책적으로. 그래서 요 관은 얼굴 부분만 인위적으로 이제 제거가 돼 있어요. 근데 얼굴만 파라오의 관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마에 코브라 네, 달려 있고 상징성들이. 가짜 턱 시험도 있죠. 이름도 지워져 있어요. 이름을 그러네요. 파내버렸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히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이름이 안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정황상 이거는 아케나텐일 것이다 라고 그 학자들이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확신을 갖고서 네. 아케나텐의 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어떤 연구 때문인데 바로 이 연구 논문 때문인데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그러니까 의학 저널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고고학자들은 그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컨대 고대인들이 어떤 그 기념물을 세울 때 천문 어떤 현상을 보고서 그걸 맞춰가지고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고천문학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은 이 기념물들이 세워진 연대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도 있는 게 제가 아마 이집트 얘기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덴데라 천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예, 기억나요. 지금 파리 루브르에 있는데 그게 대충 지금은 기원전 1세기 정도의 구조라고 생각이 추정이 돼요. 근데 그 추정치가 어떻게 나왔냐? 거기에 이제 천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천체의 배치를 가지고서 천문학 하시는 분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죠. 이처럼 고고학 연구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을 다 갖고서 연구를 해요. 근데 이를테면 이제 발굴을 하다가 사람의 시신이 나왔어요. 네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고고학자들이 시신을 뭘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부검을 해야 되는 거죠. 부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DNA 조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뭐 그렇겠네요. 법의학자분들이나 아니면 DNA 분석하시는 그 과학자분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논문도 보시면은 여기 좌측편에 쓰여져 있는 게 다 저자예요. 저자가 엄청 많은데 상당수는 이집트 학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제 저쪽 의학과 DNA 분석 쪽의 전문가 분들이에요. 어떤 연구였냐면 18왕조 시대의 그러니까 왕족 미이라들이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왕비니 뭐 왕이니 거의 다 있어요. 시신이 다 있다는 얘기는 그 시신에서 미이라 형태이긴 하지만 DNA를 다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있죠. DNA를 추출을 해서 그거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관계, 뭐 형제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런 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아케나텐, 아까 그 55. 말씀드렸던 KV-55에서 나온 그 시신이에요. 저 시신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시신은 아메노테프 3세에게는 아들이고 투탕카멘에게는 아버지인데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 아주 유력한 인물은 아케나텐이고 또 그 이외에 이 고고학적인 정황들 뭐 이제 관의 형태라든가 뭐 무덤의 위치, 무덤의 구조 같은 것들 또는 이제 관이 손상된 흔적들 이런 것들과 그 DNA 분석 결과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이거는 아케나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연구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인 게 굉장히 많은 시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메노테프 3세 투탕카멘에게 할아버지, 그다음에 할머니 티에 왕비의 시신도 있어요. 그리고 티에의 이제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메노테프 3세의 장인장모 유야 투야의 시신도 있으니까 요 네. 계보가 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다 확정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투탕카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됐어요. 지금 물음표 돼 있는데 확인이 된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뭐냐면 저기 네. KV35YL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여기 KV35, 그러니까 킹스밸리 35 호분에서 나온 여성 미이라의 별칭의 영 레이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YL.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젊은 여성인 것 같아서 그냥 근데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영 레이디라고 이제 별칭으로 부르는 미이라인데 이제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해본 거죠. 같이 네. 해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뭘까요? 지금 요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 KV35에서 출토된 영레이디는 아케나텐이랑 남매예요. 남매인데 김치논.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같은 완전한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집트 왕실에서 특히 18왕조 시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네. 대체로 그 경우에도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남매들끼리, 그러니까 배다른 남매들끼리만 이제 부부가 거의 돼요. 근데 이 투탕카멘의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와 그냥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고모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삼촌이기도 한 거죠. 아우. 와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 이거 그냥 놀라운 사실이 투탕카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추정되는 아케나텐의 첫 번째 부인은 네페르티티죠. 네페르티티와 아케나텐 사이에서는 딸만 태어났었고 투탕카멘은 아버지는 아케나텐인데 아마 어머니는 그 첫 번째 왕비는 아니고 이제 후궁일 것이다라는 추정만 있었고 뭐 네. 몇몇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아케나텐의 또 다른 부인들이 이제 후보로 여겨졌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고 또 그리고 투탕카멘에서부터 점선으로 이제 나가는 네. 부분들 있죠. 저 점선으로 나가는 부분 중에서 투탕카멘의 자식들이 있어요. 네네네. 세모로 표현되어 있는 페투스라고 페투스, 돼. 네네. 태아예요. 태아. 사태아입니다.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뭐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미이라가 세 구가 나와요. 투탕카멘 본인의 시신, 그다음에 사태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은 그 태아들의 미이라가 또 두 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여아였었고 그래서 투탕카멘의 딸들인데 아마 제대로 출산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점선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딸일 가능성이 높아요. DNA 분석 결과. 근데 이제 네. DNA가 손상되고 막 이래서 아주 확정적이진 않은 네.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고 또 요 두 딸의 투탕카멘 딸의 어머니 네. 앙케세나멘도 이제 시신도 확인되지 않았었고 무덤도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네. 그 KV21에서 그 나온 여성 미라가 두 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KV21A, KV21B라고 지금 네. 이름 붙여져 네. 있죠. 그 중에서 저 A라고 이름 붙여진 저 시신이 두 태아의 어머니인 것으로 여겨진다. 라는 결과가 나왔죠. 이런 어떤 그 연구가 있었다. 이것도 벌써 10년도 훨씬 더 전 연구예요. 네. 와, 근데 이게 또 병리학 저널에 나온다는 게 또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까 이제 보셨던 그 관이 이제 그 아케나텐의 그 유물이고 그 박물관을 가시면은 그 아케나텐 시대, 아마르나 시대의 유물들만 모아놓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딱 중앙에 이렇게 관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박물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 무슨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에 이제 1층에 있는 또 다른 유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비석이 있어요. 예, 요거는 그 찾기가 좀 어려워요.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이것도 좀 나중에 그 신박물관으로 유물 이전이 다 되면 이게 신박물관으로 이전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전이 안 되더라도 이 국박물관에서 조금 제대로 자리를 잡힌 상태로 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어쨌건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건 중요한 비석이에요. 메렌프타 석비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석비라고도 불려요. 그 메렌프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초면입니다만 저는 초면 초면인가? 처음 뵙습니다. 메렌프타는 람세스 2세의 아들.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제 파라오입니다.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었어요. 13번째 아들. 메렌프타라고도 이제 하고 메르넵타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메르넵타. 근데 이제 보통 저는 메렌프타라고 하는 표기를 더 좋아합니다. 메렌프타 시대 때 세워진 석비인데 왜 이스라엘 석비라고도 불리냐? 바로 요게 쓰여져 있어서 그래요. 읽어주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위대한 왕이시여 뭐 이런 거. 아니죠. 이 비석의 이름이 뭐예요? 메렌프타. 그 또 다른 메렌프타 별명. 이스라엘?
이스라엘 석비. 저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이스라엘에 써 있는 거야. 거예요? 새가 오른쪽 쳐다보였으니까 오른쪽부터 읽는 거죠? 맞아요. 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인가요? 이스라엘. 이스리아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리아르. 어디 쓰여져 있냐? 저기 그 제가 비석에 좌측 하단부에 주황색으로 상자 하나 표시해놨죠. 네. 저기에 쓰여져 있어요. 저기에 저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문헌적으로 기록적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목할 만한 그런 유물이었죠. 오랫동안.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이름 자체가 기원전 저 때부터 있었군요. 그렇죠. 기원전 1200년경이니까 이때부터 무엇인가를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학자들은 이거야말로 구약성서에 끼워져 있는 출애굽기 내용의 역사적인 어떤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이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구약성서 출애굽기의 그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집트학 전공자 입장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 간주하지 않고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갑자기 내일이라도 나오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철회하고 그래서 아무튼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여기 이제 이스리아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 이스리아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서 저기 새 하나 보이시죠? 네. 그 쇠의 좌측편 상단에 이렇게 유선형으로 눈 모양으로. 저기 입 모양이에요. 입 모양. 저게 이제 알 발음이 나는 글자예요. 네. 그리고 그 좌측 하단에 이렇게 꺾인 네. 꺽쇠 같은 거 하나 있죠. 콩나물 같은 거. 네, 저거는 이제 부메랑을 부메랑. 상징하는데 저거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뭐 인구 집단을 이제 쓸 때 사용하는 결정 문자인데 근데 이제 이집트에 주로 이제 적들을 보통 표현할 때 사용되는 글자예요. 적을 표현하는 글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닌 그 밖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오랑캐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글자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 2명이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남성, 뒤에 있는 사람이 여성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짝대기가 이제 세 개가 그려져 네. 있죠. 네. 저 전체가 그 앞에 쓰여져 있는 저 모든 이름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결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 입장에서는 오랑캐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뜻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명칭이 저 맥락에서는 어떤 도시나 국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인구 집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구 집단. 근데 이 기록에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그 이제 번역인데 대부분 다 어디에 이집트가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다 막 멸절시키고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 그 시조차 없어졌고 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말고도 이집트가 공격한 대상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하루, 야노얌, 게제르, 아스칼로니, 가나안, 하티, 그다음에 뭐 테헤누 이런 어떤 그 이집트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명칭들이 쓰여져 있는데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위쪽에 쓰여져 있는 글자는 테헤누라고 쓰여져 있고 테헤누 네. 이집트의 서쪽 지방에 리비아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 테헤누라고 하는 글자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글자의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저 왕관 같은 게 추가된 게 왕관? 그 여자 밑에 있는 맞아요. 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 왕관이 아니고 봉오리가 3개가 이제 있는 일종의 어떤 그 이제 풍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이구나. 산인데 저 글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이스라엘에는 그 글자가 없죠. 테헤누에는 그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테헤누는 어떤 사람의 인구 집단 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 명이기도 한 거예요. 저 봉오리 3개 모양 글자는 이집트 사람들이 외국의 지명을 쓸 때 사용하는 결정 문자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역명. 테헤누는 이제 어떤 공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테헤누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형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지역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서. 뭐냐?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인구 집단은 어디 한 지역에 정착한 집단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을 것이다라고 진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과 관련한 설명이 가능한 유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에요. 근데 왜 저 구석에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되게 커요. 되게 좀 비교적 커가지고 제가 정확한 치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키보다 훨씬 크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아마 뭔가 이제 적당히 놓을 공간을 못 찾아서 실제 그리고 지금 이 이집트 구박물관은 여전히 약간 창고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마 나중에 이제 신박물관이 올해 7월달에 공식 오픈을 한다고 했으니까 믿으십니까?
뭐 가봐야 알죠. 인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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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픈을 하고 나면은 구박물관도 어떤 식으로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때를 좀 더 이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아무튼 요것도 중요한 유물이다. 어디 있다고 말로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네, 그러니까 완전 말로 비석이에요. 설명을 해도 그 구조를 알아야 공감이 그쵸, 그쵸. 되는데 그게 아무튼 네.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찾으시면은 저한테 인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는 뭔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직 여전히 저 1층에 있는데 네. 1층에서 중요한 천원할 거리가 많은 유물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오. 네. 이것도 굉장히 크네요. 호루스 크지 않아요. 사람보다 약간 작아요. 아, 사람보다 약간 완벽한 작아요? 등신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어떤 세 명의 존재가 표현되어 있죠. 아이돌 같아. 아이돌 그러니까 춤출 때 약간 무대 시작하기 전. 예. 그렇네 진짜. 무대 첫 모습.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음에 설명할 때는 그거 좀 써와야겠어요. 그래서 이팝, K-팝 아니고 이팝. 예. 이팝 좋네요. 이팝. 고맙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이팝 준비 자세. 그래서 아무튼 세 명의 존재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람세스 3세예요. 네. 3세고 그리고 이제 양편에 신들이 이렇게 람세스 3세를 축복해주고 있는데 좌측편에 저희가 보는 쪽에서 좌측편에 있는 저 신이 호루스죠. 매의 매죠. 머리를 네. 하고 있어요. 호루스는 그 상하 이집트의 이중 왕관 지금 람세스가 쓰고 있는 저 왕관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우측편에 있는 신이 바로 세트 신입니다. 머리가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몰라요. 자칼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자칼로 비슷하고 그 개미알기 나도 개미할게 생각했어요. 개미알기 같이 생겼어요. 설마 개미할게가 그래서 안 뱉었거든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보통 세트 동물이라 불러요. 세트 동물. 세트 동물. 세트 애니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옆에서 그 람세스를 축복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람세스 2가 이제 왕권을 저 두 신에게 다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세스 3세의 석상이고요. 람세스 3세의 장례신전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람세스 3세는 저희가 아까 얘기 안 했죠. 그 메렌프타의 아버지인 람세스 2세와는 완전 다른 인물이고요. 거의 한 100년 정도, 1세기 정도 후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람세스 2세와 3세 사이에는 어떤 혈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왕조가 달라요. 2세는 19왕조, 3세는 20왕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세상에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네. 그거요? 왼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입상을 만들 때는 왼 다리를 앞으로 내미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엔 이유가 있나요? 왜 왼쪽인지는 모르죠. 아.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의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장기가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 때에도 모든 내장기관을 다 제거해요. 잘 썼기 때문에 다 일단 빼버려요. 근데 심장만큼 몸속에 남겨놓습니다. 그 이유가 심장이 그 사람의 인격과 지성의 정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뇌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중에 이 사람이 저승에 가서 네. 심판을 받을 때 심장의 무게를. 심장의 무게를 측정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네.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심장이 중요했었고 그래서 아마도 뭔가 왼발을 앞으로 내민다는 거는 이 심장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죽은 존재의 입상을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똑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거는 약간 생명력이 넘친 살아있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게 이제 람세 3세의 장례신전입니다. 네. 여기서 출토된 거예요. 람세 3세의 장례신전은 그 신왕국 시대의 신전들 가운데서 보존 상태가 거의 제일 좋은 축에 속하는 신전입니다. 이런 걸 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예, 지금까지. 왜냐면 저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으니까. 저희는 멀었죠? 저희는 피라미드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몇 년째 몇 년째. 2년 반 예. 남았어요. 예, 저희까지 저희 가려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던 데에서 1000년 정도 더 있어야지 나타납니다. 이거 제가 연대는 안 썼는데 3000년 정도밖에 3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피라미드는 저희 4500년 막 이랬었잖아요. 신축이. 훨씬 더 이제 후대에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어쨌건 신왕국 시대 신전들도 사실 보존 상태가 대부분 다 좋지는 않은데 네. 신전은 상당히 잘 남겨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 부분은 조금 손상이 많이 돼
돼 있는데 네. 이제 그 앞마당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잘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신전에 이제 아마 봉헌되어 있었을 그런 석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얘기했었던 양쪽에서 축복해주고 있는 네네. 두 신 이름 기억나세요? 호루스랑 호루스랑 세트. 세트. 그렇죠. 호루스와 세트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세요? 부부 관계. 부부 관계요? 남자 와, 아니에요? 되게 아, 맞으신가요? 형제? 그 부부? 남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다음은 신바와 그 맞아요, 날라? 그거예요. 예, 신바와 그 스카의 네, 관계인가요? 예, 그렇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